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유조선 타격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해상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 이란의 서한을 받아볼 거다라고 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Do you think they're slow rolling it? Do you think they're intentionally slow rolling the process? We'll find out soon enough. 저 화면이 미국 시간은 토요일 낮이니까요. 오늘 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서한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간으로도 금요일이군요. 토요일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왔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미 중부 사령부가 영상을 많이 공개하는데 이란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계속 이어가지만 이란을 향한 경제 분노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분노 작전은 이란의 유조선이라든지 이란을 드나드는 이런 배들을 통제하는 봉쇄하는 것이 경제 분노 작전인데, 이건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유조선, 이란과 관련된 유조선을 타격하는 것은 그 유조선들이 미군의 통제를 응하지 않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가한 것이고, 휴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란의 목줄을 잡는 그런 작전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답을 해라. 답을 하지 않으면 이거 이란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란 측도 사실은 협상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급물살 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섞인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스라엘도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또는 헤즈볼라를 공격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보면 땅굴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의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발사하고 드론을 발사하고 이 공격 행위를 해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저 깊은 땅굴이 북한에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깊은 땅굴에다가 많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공격을 해왔는데, 아마 그동안 발견된 땅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긴 그 땅굴을 이스라엘이 발견해서 지금 군사작전, 지상작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발견해가지고 폭파하는 장면을 지금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다 심리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란 국영방송도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유조선 납포 영상인데 이것도 함께 보시죠. 저기는 또 어느 나라 배입니까? 저게 지금 이란의 이 원유를 실은 배다. 다시 말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입을 방해한 그런 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다리를 막 올라가는 이란군의 이게 지금 바베이도스 국기를 단 유조선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우리의 배를 통제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걸 맞대응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어떻게 보면 종전 협상을 두고 또 봉쇄와 역봉쇄를 두고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면서 유리한 그 협상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 효과를 노리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자영 부장,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저렇게 교전을 하는데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격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말에 뭔가 극적 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전에 대한 의지는 미국도 없고 이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간 휴전을 합의했다가 그 이후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금 휴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사적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으로부터 서한이 당도하느냐, 그리고 그 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만한 이 모범 답안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핵폭이 호르무제 공제 거기 막지 않아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큰 목적이 이 핵무장에 대한 우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 농축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라는 이란의 약속이 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명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줄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도 걸려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란 측이 어떤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After these strikes, is the ceasefire with Iran still on? Yeah, it is.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blow coming out of Iran. 뭔가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밤사이에 일어나 보니까 교전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요 반다르 아바스와 캐슘 섬을 공습을 했고 이란도 반격에 나섰는데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소형 선박도 출동을 했는데 일단 미군에서는 격추를 시켰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기자님. 네. 반다르 아바스와 캐슘섬, 캐슘섬은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역인가요? 캐슘섬이 제주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도 꽤 큰 섬이죠. 이란 최대의 섬인데 여기가 원래 우리 제주처럼 휴양지거든요. 유명한. 예.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는 이제 거기에 인접해 있는 내륙 쪽에 가장 번창한 항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바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되면서 이번 전쟁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지역으로 됐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휴전 중인데 저기 라파엘 페랄타 함을 비롯해가지고 세 척의 이지스 함이 이곳을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하니 많이 할 때 저 세 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안쪽 페르시아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웬일인지 다시 이번에 나오는 이런 작전을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눈앞에 뻔히 지나가는데 이제 눈 뜨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 아마 좀 공격을 한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이지스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되게 아마 이번에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먼저 공격을 했냐 이런 좀 내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볍게 툭 친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가볍게 툭 쳤다. 이거는 뭐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휴전이 4월 7일 날 휴전이 개시가 됐고 2주 이제 유지되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뭐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이제 발표를 했고 최초에는 이란 측은 우리는 휴전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도 휴전을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사실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불안한 그런 휴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휴전 중에도 이런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휴전이 깨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이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적어도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협상, 양해각서 같은 것들이 체결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그거는 그렇게 휴전을 깰 만큼의 그런 정도의 충돌은 아니었다. 가볍게 툭 친 거였고 그리고 또 이란 측에서도 인명피해라든지 극심한 피해 이런 걸 밝히지 않았어요. 네. 이란 측에서도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측 모두가 휴전을 깨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저렇게 미국 측의 어떤 공격이 날아오는 영상이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이란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러면서도요 모두 상대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를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اعلامیه خبر یک مقام آگاهی
آگاه نظامی اعلام کرده به دنبال تعرض ارتش متجاوز آمریکا به یک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علام کردند در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د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مجبور به فرار شدند. When they were firing at us, and we were firing back at them, and our firepower was a hell of a lot stronger than theirs. Any other country, under the circumstances, wouldn't have done shot missiles at it and drones at it, and these stupid boats that came at it. They got blown away in about 2 minutes. 일단 미국이 먼저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들이 발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응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방어 목적, 이제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반격하는 차원에서 계속 미군의 군함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네. 뭐 어쨌든 교전이 벌어진 건 맞는 것 같고 서로 이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수위가 저거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주저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핵 얘기까지 꺼낸 거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미국이 어떤 좀 위협적인 무력 시위 형태의 그 구축함, 이지스함이 지나가는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말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이었다면 그냥 지나가게 놔뒀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건드렸어요. 소형 선박이라든가 또 미사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전력으로 그걸 압도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그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유조선과 또 프랑스 선박까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상자까지 났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 측의 판단에 기초해서 본다면 한국의 화물선도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응징성으로 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좀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이지스함으로 날아드는 자폭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거를 사실 저 이지스함의 능력으로는 뭐 그 정도는 다 이렇게 격퇴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이 피해를 결국은 많이 입는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더 세게 타격할 거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던 최대 교량을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시면은 저렇게 교량이 폭파가 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무기의 이동 통로다라고 해서 저렇게 폭격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복구 공사에 좀 나선 모습입니다. 이란에서도 저 교량이 중요하니까 복구 공사에 나선 것 같은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게슘 항구가 공격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양상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을 위한 협상은 어쨌든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의 안을 이란으로 던졌고 이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과 또 이렇게 쟁론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검토를 해서 협상에 응해야만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만약에 개시된다면 그 협상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요구는 최대한 거부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보면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공격에 대해서 이 교전 과정에서 책임은 상대방에게, 성과는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보다 훨씬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는 거는 말로 협상장에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협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강한 힘이거든요. 그 힘은 경제적 힘이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이거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13일부터 시작된 경제 분노 작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목줄을 조이는 이런 힘,
을 과시하고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 이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통해서 지금 이란이 행사하고 있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협상이 개시되면 우리의 요구를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받아라. 우리 안을 안 받으면 저렇게 비원 교량 하나만 파괴되지만 더 큰 정말 섬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큰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무의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선박 나무호는요, 두바이 향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좌현 쪽에 뭐 화재가 나서 그러니까 이 폭발음 소리가 났다고는 하는데 이게 피격에 의해서 났는지 선박의 문제로 인해서 났는지가 확인이 되진 않고 있어요. 예인과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바 이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바이 향에 입항한 나무호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정부는 조사에 며칠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종 기자님, 수일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조사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 관련된 정보를 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안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워낙 민감하니까 아마 이게 그렇지 않은 그냥 상황이었으면 현장에서 선원들이 찍은 뭐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럴 텐데 아마 조사단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또 꽤 시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이래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어떤 판단, 안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는 다른 얘기가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정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무즈 해협 상황 속에서 중국의 어떤 선박도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중국 배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건 전쟁 중에 처음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228 장대한 분노 작전, 이란 전쟁이 시작이 되고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대부분의 원유를 중국으로 팔고 있고 중국은 국제 제재를 피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이란의 원유를 들여왔는데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10% 가까이가 이란으로부터 들어왔고 이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황에서도 중국 배는 자유 통항이었어요. 사실 프리패스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배들도 중국 막 국기 걸고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했고 뭐 위안화를 주면 뭐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동이 걸린 게 13일부터거든요. 4월 13일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이란 선박 통항에 대한 역봉쇄를 취하면서 중국도 지금 사실 큰 피해를 받았는데 왜 이걸 지금 혁명수비대가 여기에다가 공격을 했을까, 무차별 공격을 했을까?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의문이 드는데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란 내부에 상당히 지휘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다시 말하면 아마 혁명수비대 수뇌부에서 중국이 뭐고 무차별로 공격해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식별을 잘 못하고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밑에 통제력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아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란으로서는 아락치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나고 왔는데 좀 네. 미안한 마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호르무즈 자유통행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아마 중국이 이걸 반대할지 아니면 기권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했던 이란이 관련 부처까지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부처를 신설해서 통행료를 아예 제대로 받겠다라는 것 같고요. 공식 창구를 통해서 메일로 이제 통행 규정을 미리 수령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용종 기자님, 아예 그냥
본인들은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통행세 받겠다라는 걸 못 박은 것 같네요. 그렇죠. 공식 이제 행정기관까지 만들겠다는 거고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아마 호르무즈라고 이름을 넣으면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현지에 있는 선주들이라든가 선사들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받겠다, 또 심사를 하겠다,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왜 2,000척 정도가 안에 지금 갇혀 있고 나오는데 뭐 200만 불, 그러니까 한 30억 원씩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고요. 그 심사 서류에 무려 40개의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헌박에 그래요? 대한 재원이라든가 운항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선적,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예전에 입의 이름이 혹시 달랐으면 그것도 적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휴전 협상이라든가 이제 뭐 한 페이지짜리 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양측의 주장을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나 프로토콜은 이란이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 이런 거는 반드시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해협청을 신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권한을 준 적이 없는 불법을 지금 이란이 자행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일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예고를 했는데요. 과연 협상 상황이 어떤지를 발표를 할 건지, 이란에 관련한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낼 건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성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메시지 낼까요? 4월 이제 1일 현지 시간 첫 대국민 연설 18분 동안 했거든요. 예. 그때 했던 내용을 보면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협상을 위한 종전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정말 이란을 석기 시대 같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게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그 장대한 분노 작전 마크 루비오 장관이 의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성공했고 이 4월 2일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경제 분노 작전이 지금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아마 협상에 의한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호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추가 작전이 예비돼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중단돼 있는 이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프리덤 예. 프로젝트. 지금 사우디의 반대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지금 아마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관련국들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도 함께 담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